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쿠두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피살된 이후에 지금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은 이제 다양한 외신 소식 말고 오늘 이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기로 지목되고 있는 사건이 지난달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의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고 여기서 미국의 민간 용역 회사 직원 한 명이 숨지게 됩니다. 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이 시아파 민병대 기지 5곳을 폭격해서 간부급을 포함해서 조직원 25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또다시 시아파 민병대가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올해 1일 밤까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죠.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3일 새벽 1시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빠져나가는 솔레이마니 탑승 차량에 MQ-9 리퍼라는 무인 드론이 발사한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부사관인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 피살 후에 긴급 성명을 내고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반발을 했고요.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은 오랜 기간 오직 골칫거리였을 뿐이었다라면서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금 핑퐁입니다. 계속해서 주고받고를 하고 있는데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금 시아파 민병대도 지난 4일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에서 이라크 군경 형제들은 5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11시입니다. 이때부터 미군 기지에서 1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면서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이제 가장 맨 처음으로 들어가 봐서 과연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네네.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란에는 정규군으로서 주로 이란 내 치안을 담당하는 이란군과 그리고 이 이란이 신정국가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 결정권자인데요. 이 아야톨라 직속의 정예군인 약 12만 5천 명 병력의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 조직에 대해서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약 15,000여 명의 쿠두스 군이 있는데 네. 1998년부터 솔레이마니가 여기 쿠두스 군의 사령관을 맡아온 겁니다. 이 솔레이마니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다음으로 실세라고 할 정도로 이란의 제2인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1980년부터 1988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고요.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와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 또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까지 흔히 말해서 시아파 벨트를 직접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력도 그 정도고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국민들에게 인기까지 많았던 인물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이란의 거물급인 건데 이 사람을 건드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 내부 반발은 뭐 당연히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인 행동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네. 합니다. 우선 이란은 이 쿠두스군 새 총사령관으로 솔레이마니와 21년간 함께 복무한 이스마일 가니 준장을 임명함으로써 이 특별한 방향 전환이 없이
없이 기존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고요. 이란 현지 언론은 5일 오전 이 솔레이마니의 시신이 도착한 아흐바즈에 검은 옷을 입은 시민 수만 명이 운집해서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추모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오후 이란 북동부 성지인 마슈하드로 옮겨져서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6일에는 수도 테헤란과 종교도시 곰으로 운구돼서 또 한 번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흘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마친 뒤 7일에는 고향인 이란 남동부 케르만에 안장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그의 일생과 업적이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라크와 이란 모두 시민들이 미국의 죽음을, 미국이 우리의 영웅을 죽였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완전히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4일 이란 중북부의 종교도시 곰의 잠카런 모스크 돔 정상에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상징물인 붉은 깃발이 최초로 내걸려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분명히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슬람 시아파에서 이 붉은 깃발은 부당하게 살해당한 순교자의 피를 뜻하고 이 깃발을 내거는 행위에는 이른바 피해 복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을 하면 더 크게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란이 지금 행동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은 군사 장비에만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35조 원을 쓰고 있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단연코 최고라면서 이란이 미군 기지나 미국인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아주 새롭고 아름다운 군사 장비 중 일부를 망설이지 않고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예.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유가족을 조문한 자리에서 이 솔레이마니 딸이 누가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묻자 우리 모두가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 현지 시각으로 5일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상 핵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나섰고요. 네. 물론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 합의로 복귀하겠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당장 경제 금융 제재를 철회할 그렇죠.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네. 사실 이란은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한 뒤에도 1년간 핵 합의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들도 이 핵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서 핵 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오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본격적인 탈퇴 수순을 밟은 거고요. 네. 자, 일단은 이란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공격이 이루어졌던 이라크 내 이 친이란 민병대를 통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일에는 이라크 정부기관과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린존에 박격포 공격이 가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 또 미군 약 5,200명이 12개 군 기지에 분산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의회가 5일 긴급 회의를 열어서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네. 또 이란의 지원으로 1980년대 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창설된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5일에 미군 기지, 전함, 군인들을 포함한 중동 내 미군이 공정한 표적이라면서 보복을 다짐을 했고요. 이미 그 미국 내 연방 출간물 도서관 프로그램의 웹사이트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일에 해킹이 돼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국제사회의 그 움직임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을 두고 국제사회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크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이라크 땅에서 일방적으로 작정을 수행한 주권 무시 행태고 두 번째, 전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건데요. 네. 이 반전단체인 코드핑크의 메데아 벤자민은 4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IS와의 싸움과 관련이 없다면 합법성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제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위권이라고 얘기하는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려면은 유엔의 무력 승인이 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정말 임박한 공격이 있었다라는 징후가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네.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 친이란 성향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관계에서 무력 남용을 반대하고 군사모험주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미국의 행동은 불법적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북한 역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북한의 외무성이라든지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어느 정도 비판하면서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안 된다면서 긴장감 완화와 중재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유럽연합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브뤼셀로 초청하면서 긴장 완화를 거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달래기에 들어간 거죠. 예. 이 단 한 사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만이 공개적으로 안보, 평화, 자위를 위한 미국의 전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은 또다시 이제 그 당수로 당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위기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도 이걸 잘 아마 이용을 할 것 같고요. 자, 미국 역시 사실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죠.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나서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조선 피습, 또 미국 무인 정찰기 피격, 미국 민간인의 포격 사망 등에 대한 이란의 책임을 거론한 뒤에 긴장 고조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멈출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대한 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럽인들의 생명까지 구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른 주권 국가의 장성 지휘관을 죽이는 것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과 긴장 고조라든지 중동 내 불안정 확산 등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매파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동급으로 솔레이마니를 취급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분명한 상황이고요.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다이너마이트를 불쏘시개 상자에 던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논평을 했고요. 네. 미상원 외교위 소속 이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추가 적대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1973년에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의회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의회 선언이 없을 경우 미국은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또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한편 미국 80여 개 도시와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공격 무기로 사용된 게 바로 무인 드론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타깃만을 표적해서 사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미국은 비밀정보원과 통신감청 그리고 첩보위성 등 미국의 정찰 수단을 총동원해서 일단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동선을 한 뒤에 이 최첨단 무인 정찰기인 MQ-9 리퍼 드론을 투입했고요. 목표 발견과 확인, 설정, 제거까지 불과 2분 30초 만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 또는 침묵의 암살자 또는 헌터 킬러로 불리고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쪽집게식으로 표적만 골라 타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90여
대의 리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실 드론을 활용한 특정 표적 제거가 새로운 군사 기술은 아닌데요. 예. 미군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리퍼를 첫 배치한 이래 최근까지 지도부 50명을 포함해서 5,000명이 넘는 무장 저항 세력을 드론으로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노터데임대 국제법 교수인 메리엘렌 오코넬 교수는 2000년 무인 정찰기의 출현으로 미국이 조금 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드론 공습이 국제법에 따라서 자기 방어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오코넬 교수는 미국의 드론 공습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주목할 것은 미국이 더 많은 드론 사용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점점 불법적인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무인 드론기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 역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사용을 무분별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이후에 현재까지 상황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